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네, 요즘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와 리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우리가 테슬라의 성공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자들이 전기차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시드랑 리비안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고점이랑 비교해보면 그게 좀 확실히 드러났는데 루시드 주가는 2021년 2월 18일에 고점인 58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당시와 비교했을 때 70% 정도 하락했고요. 리비안은 2021년 11월 16일 179.47달러를 고점으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는 약 78%, 거의 뭐 80%죠. 이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두 기업 주가 모두 70% 이상 떨어진 거고요. 네. 이후에 주가도 반년 넘게 계속 옆으로만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 반등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언제 연출될지는 되게 회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런 테슬라의 급등을 보면서 이 리비안과 루시드 역시 같은 꿈을 꾸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안이나 루시드도 테슬라처럼 급등의 시기가 올 거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컬럼비아 스레드 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찰스만 시니어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없던 테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자본 조달이 가능했다. 이런 테마는 레거시 자동차 기업의 무관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는 현대자동차, 토요타, 포드, GM 등이 모두 전기차에 관심이 없었을 때 공격적으로 기술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 기반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죠. 물론 일론 머스크의 맨파워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레거시 자동차 기업 중에 전기차에 힘을 싣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자본시장은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처럼 완전히 전기차에만 몰입하는 기업 외에도 많은 투자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테슬라 역사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 이 기업이 세워진 건 2003년이고요. 이 기업은 2017년까지 적자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무려 14년 동안 적자를 낸 기업이거든요. 꽤 오랜 기간 적자가 난 건데 그 긴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요?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내면서 버틴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을 봐도 이 정도 적자 구간은 꽤 긴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돈의 힘 덕분에 이걸 버틴 거예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계속 펀딩을 해왔어요. 2011년에만 펀딩이 없었고요. 나머지 해에는 적어도 한 번, 많으면 두세 번의 펀딩이 있었고요. 그 규모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까지 이제 규모도 굉장히 컸고요.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테슬라는 계속 돈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게 당시에는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만한 존재감을 가졌던 것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성공을 계속 이어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테슬라에 투자했던 개인도 있고, 금융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얘네들 이름을 보면 꽤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도 투자했고요.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도 투자했고, 그 다음에 텐센트, 토요타, 구글 이런 이제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르죠. 이런 애들도 투자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는 제품 하나하나가 등장하면서 이제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갔고 2018년에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적자 구간 약 14년, 10여 년 동안 테슬라는 계속 기술을 개발을 해왔고 그와 동시에 공장들을 지은 거죠. 생산력을 계속 갖춰 나갔던 거죠. 그리고 리비안과 테슬라도 약간 초기 스토리는 테슬라랑 좀 비슷해요. 이 두 기업 모두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펀딩을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펀딩을 이어왔죠. 1년 간격 혹은 길면은 3년 주기를 두고 펀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기업은 아직도 이 펀딩의 힘을 받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네. 네. 테슬라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팬데믹 구간에서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고 기업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었는데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돈 쓰는데 대가가 커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레거시 기업이 등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성공을 보고 나서 야 이 시장을 우리가 못 먹으면 이게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싹 다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자 내는 스타트업. 네, 그렇죠. 걔네한테
돈을 넣기보다는 뭐 토요타나 뭐 이런 애들 한다는데 뭐 얘네 돈 필요하면 얘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거니까 루시드랑 리비안의 매력이 줄어든 거죠.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좀 줄어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의 부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멋있었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지구의 그 뭔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단으로서 전기차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 스토리를 지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까지 갈 거다. 이런 스토리 라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었고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리비안과 루시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좋은 차 만들 수 있어 라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루시드는 뭐 테슬라보다 더 성능 좋은 걸 만들 거야. 리비안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진부한 스토리죠. 누구나 하는 얘기니까. 뭐 좋은 거 만들 거야. 뭐 이거 다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위 세 개의 상황이 중첩되면서 루시드랑 리비안이 이제 다음 투자 라운드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과거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또 돈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방식을 좀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한테 큰 돈을 못 받으니까 얘네 상장사니까 뭐 신주를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좀 끌어모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거니까 뭐 주가를 희석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큰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이제 변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리비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모멘텀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요. 리비안이 2022년 생산 목표를 2만 5천 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뭐 1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일리노이 공장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뭐 15만 대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캡한 거고 네. 실제로 이거를 생산할 수 있을지는 좀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리비안이 벤츠랑 전략적 제휴를 맺고 그러니까 전기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유럽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기업이 아마존이라는 데인데 아마존은 이제 몇 년 전이죠. 리비안한테 10만 대의 전기벤을 사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아마존은 벤츠한테도 이런 좀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벤츠에 2년 전에 전기벤 계약을 체결했고 그럼 여기에 이제 아마존이 둘 다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건 리비안, 뭐 유럽에서 쓰는 건 벤츠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공동의 목표를 두고 두 기업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엄청난 모멘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뭐 전기벤을 공급해서 수익을 낼 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수도 정해져 있겠죠. 뭐 아마존이 계속 사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업사이드는 좀 제한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B2C 마켓에서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루시드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기업인데 네.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올해 계속해서 생산 대수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다가 지난 2월 달에 그 수치를 1만 4천 대로 낮췄고 또 8월에 이 수치를 7천 대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낮춘 거고요. 그래서 피터 롤린슨 루시드 CEO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수정된 생산 목표치는 직면한 공급망과 물류 문제를 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루시드가 분명히 성능이 뛰어난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맞는데 이를 상업적인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죠. 요새는. 두 기업 다 얼핏 들었을 때는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두 기업 모두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보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좀 이전 주가 수준을 고려를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네가 이전에 여기까지 갔으니까 얘네가 좀 반등을 해서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상당한 네.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반등 시나리오인데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나 뭐 신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빵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가능하니까 순식간에 좀 확 퍼지거나 신약은 뭐 기존에 없던 획기적인 거 만들면 공급 그렇죠. 물량을 확 늘릴 수 있으니까. 근데 자동차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쨌든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장 짓는 게 사람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장 짓고 뭐 생산 부품 조달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데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회가 뭐 등장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빤히 보이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레거시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경쟁에 등반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시킹알파 좀 구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루시드의 밸류에이션 그레이드는 F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성 팩터도 있는데 이것도 F죠.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장 팩터인 그로스가 A 플러스로 나타나는데 이게 네. 이 지표가 뭘 의미하냐면 주가가 얼마큼 빠르게 상승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뭐 1년 뭐 그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팩터에 좀 비중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리비안 목을 좀 보면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를 뭐 신봉하자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이걸 네. 꽤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 15일에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로 낸 게 4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DA 데이비슨이 27달러를 제시했었고 좀 좋게 쳐준 데가 미즈호 증권이거든요. 네. 얘네가 65달러를 제시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1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그렇게 네.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감수해야 될 위험이 좀 커 보이죠, 대신 우리는. 커버리.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된 때는 2020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승을 본 투자자들이 2021년에 상당히 많이 유입됐고요. 그래서 이 2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에는 익스포죠. 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좀 많이 늘렸죠. 그리고 2021년에 그 전기차 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레거시 기업이 진입한 거죠. 그래서 이 레거시 기업들은 이미 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수천억씩 때려 부으면서 기술도 빠르게 확보를 하고 공장을 전기차용으로 바꿔버리면서 좀 생산 대수도 빠르게 늘리고 있죠. 결과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거시경제가 자체가 좀 바뀌었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좀 세고 이런 것들은 다 공급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 비용을 높이고 이제 소비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뭐 수요도 좀 줄이고 차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우리가 2년 전에 봤던 때와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걸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기대하기에는 그렇죠. 달라진 모습들이. 그래서 때문에 이제 투자 의사 결정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판단했을 때 좋지만 지금은 평가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리비안이랑 루시드 익스포저를 늘리지 않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기업 모두 당면 과제가 있어요.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성패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뭔가 이 두 기업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잡고 얘네의 성공을 베팅을 걸기보다는 뭐 10%, 20% 못 먹더라도 만약에 이 기업이 성장한다면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것들은 워스트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요.